네, 안녕하세요. 이용수입니다. 12월 7일 오후 2시가 지나고 있습니다. 한 주 동안의 이제 시장에 대한 부분을 확인해 보고요. 그 다음에 될 수 있으면 많은 종목들을 좀 자세하게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속도를 천천히 할 건데요. 좀 답답하신 분들은 한 2배 이상으로 속도를 이렇게 플레이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것은 대신증권에서 좀 이렇게 해주는 자료인데 별로 그렇게 도움은 되진 않습니다. 근데 대신증권 이 전문가 하시는 분들이 어떤 종목을 이렇게 추천을 했는지 이렇게 좀 확인을 할 수는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뭐 덕산레오스, SK이노베이션, 대한해운 뭐 이런 종목을 추천을 해서 아주 파랗게 잘 만들어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시청해 주시는 분들께서도 계좌가 좀 마이너스다 걱정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이렇게 전문가 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팔았습니다. 근데 뭘 걱정을 하시겠습니까? 장이 안 좋아서 그런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또 파란 게 있으면 또 빨간 것도 이렇게 좀 보여줘야 되는데, 글쎄요, 이게 뭐 휠라코리아, 하나에어로스, 그 다음에 삼양, 뭐 삼성 이렇게 추천을 했나 봅니다. 글쎄요, 이 종목은 이렇게 수익이 났다는 것은 한참 전에 좀 추천을 했다는 내용이 아닌가 싶은데, 이것은 이 빨간 것은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의미가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냥 이 파랑색의 이 좀 손실을 본 이 내용이 좀 현실적으로 와닿는 부분이고, 이 삼성과 삼양 이런 하나, 힐라 이런 것은 그냥 좀 갖다 놓은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 밑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보시면 전문가들이 이런 종목을 추천을 하는구나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딱 보시면 왜 이런 종목들을 추천을 했는가? 저는 딱 한 가지입니다. 손실은 누구든지 볼 수 있기 때문에 손실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는 없지만 상장 폐지를 좀 피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신세계, 기아 뭐 이렇게 좀 굵직굵직한 이런 종목들을 본다고 하면 그냥 그러니까 시장이 하락을 해도 그나마 조금 덜 하락하는 종목들, 그리고 재무적인 부분에서 조금 안정성 있는,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몇 개월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좀 굵직한 이 종목, 근데 얘네들은 항상 이렇게 추천을 해요. 이렇게 추천을 하지만 저도 지금 시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가는 것도 괜찮지 않나. 저도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자 이렇게 한번 보여드려 봤습니다.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한번 이렇게 좀 찾아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손실이 가장 큰 게 지금 이거거든요. 대한해운인데, 대한해운의 지금 모습을 본다고 하면 왜 실패를 했는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한 19% 되지 않습니까? 자, 보세요. 이런 것도 한번 찾아보면 괜찮습니다. 재밌거든요. 자, 여기도 아니고요. 여기도 아니고 여기죠. 이 자리죠. 자, 보시면 좀 답답하지 않습니까? 이런 자리, 자, 이런 자리에서 추천이 나갔다는 것은 추가 상승에 대한 부분이겠죠. 자, 이게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보다도 좀 더 어리석었던 추천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보면 이런 자리가, 자, 여기가 여기에요. 이게 왜 여기서 추천이 나가냐면 이런 데선 확인을 하겠다는 거죠. 이런 데를 뚫고 올라가면 밀릴 것 같고, 그리고 여기를 뚫고 올라갔다가 밀릴 것 같아서 추천이 나가지 않았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추천이 나간 것은 이 자리 뚫어서 약간의 수익을 보자라는 계산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잘못된 거죠.
여기에서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추천이 나갔을 때는 이런 자리에서 나가는 게 맞지 않나. 지금 대한해운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도 분위기상 맞지 않는 그런 종목이고, 그리고 여기 오히려 지금 보면 제가 예전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전문가가 추천을 하고 2, 3%가 빠지면 그 자리를 지켜봐라.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오히려 지금 보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딱 봐도 지금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지금 보고 빠지면 손절이죠. 이건 과감하게 손절이에요. 여기서 빠지면 2, 30% 그냥 더 빠집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이 기회다. 어떻게 보면 이러한 그죠? 상승, 이러한 상승, 이러한 상승. 지금 여기에서도 보시면 이 자리에서도 이렇게 먹을 거라고 생각하고 들어간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거지만, 자, 이러한 상승, 약간의 상승을 먹고자 이런 자리에서 이제 추천이 나간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오히려 지금 빠지더라도 오히려 지금 자리가 손절치기도 더 좋고 수익을 볼 수 있는 확률이 더 좋다. 이런 데보다는 당연히 이런 자리보다는 지금 여기가 더 안정성이 있죠. 그래서 저는 남들이 추천한 것을 실패한 그 자료를 보고 오히려 저는 그 실패한 부분에서 매수가 들어가도 좋다라는 것을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이 전문가분들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추천을 하면 다 올라가는 게 아니라 빠집니다. 많이 빠지면 저는 제가 추천을 할 때 이런 자리에서 올라가면 바로 많이 올라가고 빠지면 바로 많이 빠집니다. 그래서 2차적인 매수를 그러니까 손절치고 2차적인 매수를 준비를 하죠. 그런 내용이에요. 저는 이분들을 비관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군가가 추천을 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빠졌을 때 더 좋은 기회가 생긴다는 거죠. 분석을 누가 1차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추천이 나간 거예요. 그러면 그 분석을 내가 못하고 누군가 해놓은 분석을 가지고 추가로 그것을 이용하면 좋다라는 겁니다. 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를 들면 또 이런 거죠.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 자, 지금 25% 수익이 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면 어느 자리에서 이제 추천이 나갔나 보겠습니다. 역시 바닥에서는 추천이 못 나갑니다. 이 분석 자체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자, 그러면 대략 이 자리죠. 이 자리가 어디죠? 지금 대략 이 자리죠.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뻔해요. 지금 추천하는 방식이. 이것도 지금 보면 이 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이 부분을 이용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 전 고점을 뚫고 올라가면 수익, 빠지면 하락.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이러한 차트 분석, 이걸 가지고 이용을 하면 웬만한 전문가분들과 똑같은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보면 현명한 판단일 수 있어요.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재무적인 부분에 있어서 확실성, 그 다음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매매하면 수익이 나더라 라는 것을 확인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이렇게 영상을 좀 길게 좀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이렇게 천천히 말씀도 드리고 중간중간에 물도 좀 마시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양해 말씀 좀 구하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시는 것도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남들은 지금 급등하는 어떠한 재료 때문에 급등하는 종목들을 잡아보겠다라는 것보다도 난 내가 매매 방식에 있어서 확실성이 없다 그러면 이러한 자료를 가지고 그리고 전문가들의 이러한 방법을 따라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좀 확인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지금 시장에 대한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외인의 수급이 상당히 좋게 들어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외인 수급 자체가 이렇게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이게 상당히 좀 긍정적인 부분으로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반드시 좀 긍정적으로 일단 보시는 것이 좋다. 개인의 물량을 기관과 외인이 이렇게 모두 지금 받아주고 있는 모습. 근데 이게 어느 위치인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죠. 자, 한번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한 주 동안에 하락이 좀 많이 나왔고, 지금 어떻게 보면 월 차트인데, 월 차트에서 제가 수개월 전에 이렇게 설정해 드린 이 라인 때 보면 거의 뭐 1년 된 거가 아닌가 싶은데, 지금 이 자리를 빠지고, 자, 음봉으로 빼지 않습니까? 음봉으로 빼고 나서, 자, 예, 이렇게 빼고, 예, 이런 식으로 지금 다시, 예, 저항을 받는 것을, 예, 볼 수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을, 잘 확인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이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640에 대한 부분을, 예, 뚫고, 예, 올라오는 것을, 먼저 확인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고요. 주봉상에서 말씀을 드리면, 역시, 이 608에 대해서는 좀 지켜줘야 되고, 그리고 여기에서는 예, 반드시 좀 외인의 수급도 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의 이 코스닥 지수의 방어적인 모습은 잘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너무 좀 빠지는 것도 예, 별로 이렇게 좋지 못하죠. 그래서 이 부분은 꼭 확인을 좀 해볼 필요가 있고요. 자, 일봉상에서도 위치를 한번 본다고 하면 어제 모습, 그러니까 어제하고 그제의 모습을 보면 예, 말씀을 드렸지만 저항을 받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항을 받았기 때문에 일단 이 밑에서 자리를 다시 한번 잘 잡아주는 모습이 예, 좀 나와줘야 된다. 이 모습이 자리를 그러니까 하방으로 이탈하지 않고 여기를 지켜주면서 어떻게 이렇게 상승을 시켜주는 모습이 나오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은 5일선에 대한 안착을 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이렇게 빠졌을 때에 자, 어떤 모습이었죠? 여기를 보시면 지지 이후 5일선 돌파 이후에 다시 상승했던 모습. 물론 짧은 단기적인 상승이었지만 이 상승을 여기에서 확인을 할 수 있죠. 그러면 하나하나 살펴가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은 여기랑 좀 다른 게 뭐냐면 여기는 지금 지지를 받고 상승했고요. 여기는 지금 저항을 받고 상승하려고 하는 5일선을 안착을 했기 때문에 지금 약간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지지고 저항이고는 제가 설정한 이 가격에 대한 그죠? 이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전체적인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의미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하고 제 영상을 보시는 소수의 분들, 예, 그런 분들은 예, 대응이 예, 조금 남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예요. 지지를 받고 자, 이 자리에서 지지를 받고 자, 올라간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안착을 했다. 그러면 매매를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는 빠지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조금 조심해서 비중을 관리하면서 매매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판단이 되는 것이고요. 지금 보면 그러니까 우리 남들과 좀 똑같이 하면 안 돼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95%가 계좌가 없어진다 이런 내용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95%를 따라갈 필요가 없어요. 저는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여기를, 자, 남들은 그냥 5일선만 보는 거지만, 5일선에 대한 상승 이후에 빠지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이런 데도 보시면, 단순히 5일선만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기준을 삼은 이 629라는 것을 보면서 같이, 예, 5일선을 뚫은 것은 일단 상당히 좋다. 외인도 들어와서 좋다. 예, 이렇게 판단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을 보면서 예, 매수를 해보시고 밀리면 다시 비중을 관리하면서 조심해서 매매를 해야 된다. 이런 결론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그 다음에 코스피를 보겠습니다. 자, 코스피도 보시면 일단 이 밑으로 빠졌다. 63, 2063에 빠졌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이 120선을 지지를 해줬다. 이제 이렇게 같이 연결을 시켜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지금은 이 위로 안착을 해줬고 가격대 위로 63 위에 안착, 똑같이 5선 안착. 이렇게 본다고 하면 괜찮다. 외인이 끌어올려줬다. 기관이 올려줬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하면 전혀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어느 정도 매매를 해도 되지만 아직까지는 확실한 위치는 아니다. 그러니까 차트상으로 봐도 거래량을 봐도 제가 봤을 때는 급락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하루에 1%가 아니라 뭐 1% 이상 2%대 이거보다 더 긴 음봉도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가장 중요한 지금 자리 그러니까 코스닥과 코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개가 가장 중요한 이 라인대에 자 이렇게 라인대가 있는데 여기에서 거래량이 많이 터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대로 급락이 나올 수도 있고요. 급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거래량을 보면 알 수 있는데 그 거래량과 그 위치를 보면 어느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좀 확인해 주시고 꼭 저는 급락이 나온다가 아니라 급락이 나오는 것을 예비하는 게 낫다는 거죠. 급등 나오는 것은 갖고 있는 종목들이 그냥 수익을 챙기고 그냥 계좌가 날아가는 그 좋은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건 대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놔두시면 되고. 근데 우리가 이제 주식을 살 때, 매수할 때에 그냥 무조건 오른다라는 생각하기 때문에 매수를 하죠. 근데 빠지면 거기에 대한 대응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이 내용은 자주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이 내용에 있어서 그냥 하방 쪽으로 생각을 그냥 해주시면 좋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대응입니다. 자, 지금 그 위치가 어느 위치냐면 지금 현재 위치를 잘 보세요. 여기, 여기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여기가 또 여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차트상의 문제가 아니라 수급적인 부분의 문제, 그리고 외인의 수급에 대한 문제, 이런 것을 확인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보고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오히려 반대로 말씀을 드린다.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자리가 될 수도 있어요. 이런 자리. 그러니까 두 개 다 주식이라는 게 상승이냐 하방이냐 이제 그거지 않습니까? 근데 단순히 약간 오르고 빠지고 약간 내리고 올라오고 그게 아니라 추세 자체가 바뀐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추세가 바뀔 수 있는 그런 위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물 한 잔 마시고 이제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목 감기가 좀 걸려서 조금만 얘기하면 이게 목이 이렇게 쉽게 좀 잠기는데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종목은 기존에 그냥 좀 관심이 좀 많으신 종목들 그런 부분을 좀 위주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종목 상담 자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종목을 좀 올려주지 않고는 계시는데 글쎄요, 어떤 기준으로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제가 이 네이버에 올라와 있는 이런 종목들도 같이 한번 중간중간 섞어가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바이오를 좀 보겠습니다. 제일바이오에 있어서 제가 좀 긍정적으로 한번 말씀을 좀 드린 적도 있고 그 다음에 좀 부정적인 부분은 그냥 이 저항에 대한 부분을 제가 부정적으로 말씀을 드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일단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제가 이 7,700원과 7,800원 뚫으면 20% 이상 상승한다라고 말씀을 이 전 영상에서 드렸는데 혹시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얼마나 올랐는지. 자, 여기 보시면 23% 올랐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잠깐 이렇게 빠진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지금 수급을 한번 보면 외인이 상당히 좀 강하게 들어오는, 지금 이 현재 이런 위치에서도 외인이 들어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모습을 본다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추가 상승이 계속 나온다고 하면, 최고로 가면 제가 봤을 때 12,000원, 13,000원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최고로 갈 수 있었을 때지 갈 수 있는 확률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지금으로부터는 조금씩 익절을 해 나가는 게 전 좋지 않나, 그렇게 좀 말씀을 당연히 드릴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주봉상의 위치를 한번 보면, 이러한 중요한 자리를 다 뚫고 이미 또 올라간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게 계속 상승을 하면 12,000~13,000원까지도 확인을 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좀 메모를 좀 해 놓겠습니다. 그래서 이 12,000원, 13,000원까지도 갈 수 있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의 상승이 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익절을 조금씩이라도 해 나가면서 좀 대응을 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신규로 진입을 하고 싶다 그러면, 당연히 저는 이전에 말씀을 드렸던 7,700원이나 8,000원, 그러니까 7,800원 이런 자리, 여기 이제 주봉에서는 8,000원에서 이런 자리 하나하나 단계별로 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일봉에서는 가장 짧게 본다고 하면 8,600원 자리에서 반등이 나올지 이것을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일봉상에서 한번 본다고 하면, 자, 잠시만요.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13%, 자, 여기에서 지금 13%를 보고, 자, 지금 현재가 있죠. 자, 현재가에서 여기 대략 한 11,000원? 11,000원에서 12,000원. 네, 좀 메모 좀 해보겠습니다. 네, 어디 갔죠? 자, 단기적으로 근데 이게 지금 당연히 이 자리를 지켜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최소한 8,600원 이 자리를 지지를 하는 모습을 확인을 하면서 좀 지켜본다고 하면 11,000원에서 12,000원까지도 단기적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좀 전에 말씀드린 거지만 부분의 분할로 좀 이렇게 대응을 반드시 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거 괜히 수익 중이셨다가 손실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반드시 꼭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 오랜만에 좀 보겠습니다. 나노메딕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나노는 빠졌죠. 제가 이제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던 자리에서 좀 뺀 상태인데, 지금 외인의 수급이 좀 강하게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한번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자, 일단 월봉상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자리를 저항받고 빠진 것을, 그렇죠?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당연히 좋지 못합니다. 이거는 일단 상승에 대한 부분에 어느 정도의 저항이 생기는 구간까지 올랐다 빠진 모습이기 때문에, 이거는 만약에 이 라인대를 다 뚫고 내려온다고 하면 이 최저점도 밀릴 수가 있는 그런 모양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중간에,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많이 지지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보실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를 반드시 좀 확인을 해 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보여지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위치, 자, 여기
제가 주봉을 다 설정을 이미 해드리지 않았습니까? 여기 보시면 자, 제가 설정해드린 자리 다 지금 저항을 이렇게 받고 빠진 모습, 그리고 여기 저번 주네요. 저번 주에 지지를 한번 받아줬지만 결국 빠져서 밀리는 이 부분, 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지는데, 여기에서 상승이 나오지 않으면 당연히 하락이겠죠. 그럼 하락이 나오는 이 자리에서 반드시 좀 손절이 좀 나가줬어야 되는 그런 위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하나하나 대응을 해 주시면 돼요. 그 일봉상의 위치를 본다고 하면, 자, 이 저점을 지금 200선에 대한 부분, 자, 여기 지금 찍고 기술적 반등이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이 모습도 분명히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일단 5일선에 대한 부분을 안착을 하느냐, 예, 이것을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장기평선을 찍고, 그러니까 터치는 안 했어요. 터치는 안 했기 때문에 꼭 뭐 터치를 할 필요는 없지만, 장기평선 근처에 이렇게 나와서 나온 음봉, 양봉이죠. 예, 이런 자리를 보세요. 그러니까 두 가지 조건이죠. 이 자리를 미느냐, 이걸 밀고 장기평선을 뚫고 하락을 하느냐, 첫 번째 하나 보셔야 되고요. 상방에 있어서는 당연히 5일선을 보시면 됩니다. 5일선을 보시되, 제가 말씀드린 이 자리를 이렇게 뚫고 올라가는지를 보셔야 돼요. 예, 이게 가장 핵심적인 예,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관심 종목 창을 좀 열어놓고 좀 있어서, 예, 최근에 좀 많이 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알테오젠 이어서 보겠습니다. 알테오젠도 지금 뭐 이렇게 빠지고 있는 예, 이 모습이죠. 근데 이 제가 말씀드린 이 라인대를 일단은 지지가 되고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지지되고 있는 이 모습을 일단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일단 음봉이에요. 음봉이고 이렇게 밑꼬리가 달려 있는 예, 이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전에 설정을 해드렸던 예, 52,000원과 54,000원에 대한 부분, 예, 이 부분을 반드시 좀 보셔야 된다. 이게 깨지면 예, 당연히 추가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거 갭을 다 메꿔로 내려올 수 있어요. 예, 이런 모습. 그리고 갭을 메꾸고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예, 그런 그런 위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저는 지금 글쎄요, 그러니까 신규 매수나 매수에 대한 생각보다는 그냥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예, 부분으로 좀 대응을 해주시는 것이 어떨까? 예,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게 가장 좀 중요한 모습이 아닐까 싶고요. 그 다음에 짧게 한번 대응을 해 보겠다라고 지금 30분봉에서 예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본다 하면, 지금 이 장기평선에 대한 부분도 예,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지를 받고 예, 올라온 모습인데, 이 부분을 예, 꼭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캔들적으로 본다 그러면, 자, 여기에 대한 부분도 한번 볼 필요가 있죠. 여기를 뚫고 올라가는지, 네, 여기 이렇게 좀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 밀린다라고 보시는 게 일단 좋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자리 제가 말씀드린 58,000원에 대한 부분을 지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냥 밀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58,000원 위에서 시작을 해서 시가가 얼마에 시작할지를 모르겠습니다만 이 위에서 시작을 하고, 아니면 밑에서 시작한다 그래도 이렇게 들어 올리는지를 예, 확인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정리 좀 예,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SK케미칼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SK케미칼은 제가 이미 말씀을 예, 드렸죠. 이 자리에서 자, 이렇게 자, 돌린다라는 예, 이 구간이요. 이 구간에서 이렇게 하향하면서 우상향으로 돌릴 수 있는 예, 그런 구간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돌리는 척하다가 밑으로 뺄 수도 있는 예, 그 구간이 바로 58,800원이다. 예, 그렇죠. 이 모습을
하나하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이상에서 볼 수 있는 내용이 30분 봉에서 본다고 하면, 자, 지금 현재 이렇게 저항을 받았던 이 모습 있지 않습니까? 이런데 이런 모습, 여기를 왜 저항을 받는지를 이렇게 명확하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63,500원입니다. 이 63,500원에 대한 이 부분을 돌파를 하는지 그것을 같이 확인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나만 더 보고 영상 올려드리고 제가 이제 끊었다가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바이오랜드까지 일단 보겠습니다. 자, 바이오랜드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 패턴 자체를 본다 그러면 일단은 제가 말씀드린 자리를 밀리고 어제 저항을 받은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자리도 저항이지만 어떻게 5일선에 대한 부분도 저항을 받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는 반드시 올라와 줘야 되고요. 이런 모습에서 추가 하락이 나온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이 자리는 꼭 지켜줘야 됩니다. 17,870원에 대한 부분은 이거는 꼭 지켜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 돌릴 수도 있지만 저는 지금 돌리는 것도 돌리는 거지만 지금 이 자리는 일단 이탈을 했죠. 그 다음엔 이 박스 안에서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위에서 계속 돌릴 수도 있는, 그러니까 이 종목을 매수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신다 그러면 분할로 조금씩 지금부터 모아 가셔서 17,800원까지 모아 가신 다음에 여기 이탈을 하면 손절은 반드시 나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보유 중이신 분들은 자꾸 이렇게 저항받는 것 같다. 5일선에 대한 부분을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이 19,800원에 대한 부분을 저항이 자꾸 생긴다. 그러면 비중을 조금씩 줄였다가 그 비중을 밑에서 다시 한번 잡는 그런 전략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그 다음 영상에서 또 더 많은 종목들을 계속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